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야 총선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인천 계양을 지역은 이른바 명룡대전 성사로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빅매치급 후보들의 등판으로 초반 선거판이 달아올랐다면 후반전은 철도망 공약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9년 완공을 앞둔 계양 테크노밸리. 17,000가구와 첨단 기업들이 입주 예정이지만 3기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철도망 계획이 없는 곳입니다. 계양구에서 서울로 가는 하나뿐인 지하철역인 계양역은 이미 포화 상태. 하루 평균 7만 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이용하면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시민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배차 간격이 짧아도 한 두세 줄씩 줄을 서서 가기도 하고 차를 하나 보내기도 하고 사람이 좀 많이 많거든요. 집에서 바로 이제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좀 있으면 항상 이런 선거철 되면은 뭐 구청 쪽에 역을 놔준다거나 아니면 서운동에 역을 놔준다고 하는데 아직 그쪽으로는 지하철역이 없어서 저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이나 뭐 7호선 등 다른 지하철들이 그쪽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철도망 확충이 시민 수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 총선 후보자들에게도 철도 공약은 필수 공약이 됐습니다. 현 지역구에 단수 공천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선거 때부터 계양 테크노밸리 철도망 확충을 약속해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신도시를 연결해 주변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 대표주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9호선 대장-홍대선 계양 연장과 함께 GTX-D 작전 서운역 추가 신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선거구 조정으로 계양 갑에서 의리된 작전 서운동 민심까지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두 후보와 함께 계양을 선거에 뛰어든 유동규 자유통일당 후보도 출마 선언 자리에서 대장역과 박촌역 연결망을 제안했습니다. 40총선을 앞두고 명룡대전으로 뜨겁게 달궈진 계양을 선거 국면. 철도망 공약은 후반 선거판을 뒤흔들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배제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영입인재 출신의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공천했습니다.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0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부평구 을을 포함한 4개 전략선거구와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날 부평구 을에서는 4호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비례대표 현역인 친명계 이동조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부평구 을은 친문재인계 홍영표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로 앞서 민주당은 부평구 을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며 홍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홍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 새로운 미래에 입당한 뒤 부평구 을 완주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 을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현웅 전 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민주당 박 전 차장, 새로운 미래 홍 의원의 3파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할 학교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낡은 학교 시설을 창의적 공간과 스마트 교실, 안전 등을 중심으로 새 단장에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인데요. 사업 대상 학교는 신흥초와 영흥초, 간석초와 용일초, 서감초 등 초등학교 5곳과 9월 중 등 중학교 1곳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노후도와 구성원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고 정량적, 정성적 100점 기준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향후 5년간 8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을 연계하는 특화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무단 방치로 견인한 차량 19대를 공매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620만 원가량을 징수했습니다. 부천시는 파손이 심한 사고 차량까지 공매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체납세액을 확보하고 자원 재활용 효과 등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화로 운전대를 잡는 노인 수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교통카드 등 각종 보상책을 통해 노인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반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와 차량 8대, 오토바이 한 대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막 소리가 그냥 그 대포 쏘듯이 빡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놀래가지고 밖에 나왔더니 벌써 저쪽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어 계시고 그 차는 또 이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지난 6일 경기도 김포에선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한 차량이 상가로 돌진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이 가게 내부로 밀려 들어가 출입문과 집기류 등을 파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만 대처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령 운전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운동신경, 반응신경이 일반인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이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서울과 인천에선 10만 원, 포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선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뭐 말 그대로 100세 인생인데 면허증 반납하라는 거는 그냥 일하지 말고 놀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글쎄요. 10만 원 적지. 나 하면 돈이 적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에선 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혹시 시골이라도 가서 전후생활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면 시골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뭐 1시간 한 대나 있을까 그것도 빠른 거예요. 1시간 있을 때 오는 것은 2시간, 3시간도 좋습니다. 2040년이면 고령 운전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시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에 10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지역 31개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민간 병원이며 지원 예산은 응급실 기능 유지와 대체 근무자 수당 등 시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권역 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7곳은 최대 5억 원, 지역 응급센터 운영 병원 24곳은 최대 3억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병원들이 즉시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원 후 정산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 출범하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난 1월 9일 국회 의결에 이어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데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률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면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3월부터 유지되어 온 2군 8구에서 자치구 1개가 늘어난 2군 9구로 확대됩니다. 시는 최근 수립한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통해 행정지원과 재정지원, 기반시설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 올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 운영해 체계적인 준비와 해당 구와의 협족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준비 사항을 수정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과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대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교육청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문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조례에는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해제와 지원계획 수립 시행,
인건비와 운영비, 학생 급식비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인천 지역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지난 2004년 처음 문을 연 성산 효마을 학교를 포함해 총 9곳이며 재학생은 약 3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중국 불꽃놀이의 영향으로 경기도 초미세먼지 내 중금속 농도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평택과 김포 성분 측정소에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 설 명절 기간 스트론튬과 바륨, 칼륨의 농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3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스트론튬과 바륨, 칼륨 등은 폭죽의 불꽃 색깔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에서 설날 행해진 폭죽놀이 후 관련 물질이 기류를 타고 경기 지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기도가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시범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합니다. 특화지구에 선정되면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과 다회용기 대여 반납시설,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데요. 축제와 행사 개최 기간에도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2026년까지 약 3개 시군을 선정해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드림나래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드림나래는 인천 청년이나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에게 면접용 정장 대여와 면접 이미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정장 대여 업체 4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5곳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지가 인천인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재학생까지 지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드림나래 서비스는 인천 청년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 테크노파크 고용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23년 승소한 사건으로 도는 21개 시군 45명의 공무원에게 총 3,8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의 경우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변호사도 3명 채용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전기자동차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과정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운영인력 양성과정인데요. 이번 교육은 전기자동차 정비와 충전설비 유지 보수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9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수당과 자격증 취득비,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인재양성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오는 29일까지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사업을 공모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으로 시는 10개 내외의 사업단을 선정해 사업별 1,2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참여자 인건비를 비롯해 부대 비용 등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기존 수행기관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지자체 출연기관 등으로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